철광석 가격이 중국 부동산 경기지표 부진으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보실까요? 중국 다른 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1월 철광석 계약은 지난 15일 기준 2.09% 하락한 톤당 703.5위안으로 오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거래 초반엔 톤당 691위안까지 떨어져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5월 26일 이후 1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 철강 소비가 가장 많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난 2021년 이후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철강 수요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업계에선 하반기 철강 업황 회복이 늦어질 거란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철강 업황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되는지 조태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흐름들 이런 것들은 대체로 부진한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구리가 있죠. 이 구리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AI를 구현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 당연히 전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 수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구리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대체로 비슷비슷한 흐름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철광석 가격 역시도 내림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철광석 가격 흐름을 보면요, 2021년에 굉장히 높았다가요,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확연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올해 초와 비교하면 한 30%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부진하냐? 철이라는 건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금속입니다. 밀도가 높다 보니까 중심 핵 쪽에 주로 존재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지각 질량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지구 전체 질량을 따지면 30%가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이라는 거는 철기 시대 이후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입니다. 만약에 철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선박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도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에서 가장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요, 브라질이나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철광석을 생산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온 철광석을 가공을 해가지고요, 철강, 강철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대체 어디냐? 바로 중국입니다. 세계 강철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광석의 가격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바로 가늠이 되시겠죠. 중국 경제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이 강철,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많긴 하지만요, 미국 역시 경기 침체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생산 기업에서 경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 바오우 철강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나오죠, 바오우 철강. 정확하게는 중국 바오우 강철 집단이라는 곳인데요. 2016년에 양대 국유 철강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오산 철강 그리고 우한 철강, 이 두 회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바오우 철강인데요.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입니다. 이쪽의 회장이 최근에 성명 같은 거를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번 위기가 예상보다 더 길고 더 차갑고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긴축 지침을 내린 건데요, 명확한 위기의 원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데 직접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해외 쪽으로 저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과잉 생산, 공급 과잉 문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계적으로 또 공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국 국가통계부에서 나온 7월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난 7월에도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하겠죠. 일단 전반적인 산업 생산을 보면요, 1년 전보다 5.1% 성장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들은 나라마다 좀 판단하는 근거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상황을 보면요, 지난 6월에는 이 수치가 5.4%였습니다. 그러니까 둔화하는 조짐이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농촌을 제외한 자본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 들어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요, 1년 전보다 3.6% 성장했습니다.
6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3.9%였으니까 한 달 사이에 이만큼은 둔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 같은 기간 동안에요. 1년 전보다 10.2%나 급감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 역시도 하락했고요. 나름대로 선방하는 지표도 있기는 하지만요. 여기까지 봤을 때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수 경기 같은 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시진핑 집권 이후에 외교 관계도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적인 부분, 대외적인 부분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회복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나 다른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은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중국 경기가 핵심적인 변수라는 건데요. 이건 삼성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주요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그러니까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세보다는 둔화의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내수 경기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대외적인 흐름 자체도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4.8%로 낮춰봤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기록할 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빠르게 반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할 텐데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서 지금 시진핑 1인 독재로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고요. 중국 경제의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길어지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요. 원자재 시장은 물론이고요. 각종 경제 현상이 폭넓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워낙 제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내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중국의 수요가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거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도 면밀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